안녕하세요. 라베오입니다. 라베오의 예술활동 증명. 오늘 첫 화가 올라가는 날인데요. 첫 화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채널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된 사연, 앞으로 들려드릴 내용들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팟캐스트를 처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2016년도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연극이 끝난 후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를 한 3-4편 올렸었어요. 그리고 뭔가가 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스스스 사라졌죠. 그 후로 한 8년 만에 지금 팟캐스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제 유튜브도 지금 한 3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삶 자체로도 너무 빡빡하다. 이런 상태였고 그것이 회복이 될까? 혹은 그걸 회복이라고 불러도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며 약간 찜찜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는데요. 드디어 마침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예. 2023년에 제가 서울문화재단 리서치 사업에 비인간 연기를 하는 배우들의 연기론을 인터뷰하고 수집하고 탐구해보고 싶다, 교류하고 싶다 라고 지원서를 내는데 그것을 지원받게 돼요. 배우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첫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재밌다.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 이게 재밌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막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제가 그 인터뷰에서 느꼈던 것은 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같은 팀 안에 있으면서도 제가 동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작업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 샅샅이 알기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너무 새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데 뭔가 이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이 소멸 주기가 좀 짧아졌다. 그런 시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연이 짧으면은 3일에서 5일, 그리고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말 길게 한다 치면 한 달 정도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대형 자본이 투입된 경우가 있겠죠. 뭐 한두 달 연습을 하고 길게는 3달도 하고 어떤 창작 파트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위해서 1년을 넘게 그 작품에 몰두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데 그에 비해 만나고 소통하고 회자되는 시간들이 너무 짧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좀 더 돋보기로 확대한 관객과의 대화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다시 제가 봤던 그 작업들을 복기해 봤을 때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팀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여러 인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관객석에서 볼 때는 꽤 하나의 것으로 드러나다 보니 이 아이디어, 저 빛나는 장면, 저 빛나는 순간은 누가 저것을 발견했을까? 그게 저는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 순간에 대해 들을 수 있다는 거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렇게 마음 다해서 즐겁게 작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그때 첫 번째 인터뷰를 한 후에 생겼고요. 또 말하면서 또 뭔가 조금 기분이 막 그러네요. 그리고 그 순간은 반드시 관객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너무 즐거워할 것 같다. 머릿속에 어떤 확신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목이 예술 활동 증명입니다. 뭐 이게 웃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왜 웃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제목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전에 더 많은 제목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 인터뷰에서 느꼈던 것은 이 작업자들이 너무 좋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작업자들은 어떤 타입의 작업자들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감성이라는 것은 너무 미묘하고 너무 제 것이에요. 그래서 탁 이렇게 짚어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말을 생각해냈어요. 본질과 모양을 그러니까 본질이 있어야 되고 그럴싸해야 돼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의 본자와 모양의 태자를 떠올렸고 그걸 갖추어서 둘 다 갖추어서 관객들과 만난다 해서 이제 통자를 통할 통 그래서 본태통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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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죠.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너무 어려운데 좀 그런데 이런 피드백을 줘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죠. 뭐지? 그러다 또 누군가가 공연희는 어때? 그래서 재밌고 좋긴 한데 뭔가 뭔가 아쉬운데 그러다가 정말 이제 나 부끄러워지는 그런 왜냐면 저는 세바시 같은 알쓸신잡 같은 그런 제목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뭐 모두의 창문 뭐 그 우주를 들려주오 뭐 이런 식의 장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막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목을 빨리 짓고 지금 이 1월 달 안에 팟캐스트를 릴리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를 떠올렸을 때 우와! 이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이게 맞나? 그래서 또 주변에 물었더니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제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것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복지 사업을 하죠. 거기에 지원을 하려면 예술활동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증명을 받아야 자격이 생겨서 창작 디딤돌이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증명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증명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지금은 조금 수월해졌다곤 하지만 이 수월해졌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제도 안에서 서류와 어떤 논리와 그런 것들로 증빙이 가능한 데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만이 증명을 하기 용이한 것이죠. 그렇지 않은 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페이퍼를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술인들을 고달프게 했던 것은 그래가지고 이런 종이 페이퍼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걸로 제가 예술인인 게 증명이 된다고요? 하는 어떤 자조적 그런 시야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사소하기도 하고 아니다 사소하진 않다. 마지막으로는 예술활동 증명을 승인받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죠. 최근에 제가 거기 직원분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한 2달 이내로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예술인을 처음 활동 증명을 받을 때도 2달 정도 걸렸었는데 그 이후로 몇 년에 걸쳐서 승인받는데 6개월이 걸리는 지경까지 갔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기간 사이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네. 예술 활동 증명을 갱신하라는 연락이 오고 바로 갱신을 신청했는데도 그 승인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다가오는 어떤 지원 사업에 지원을 못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의 사연이 담겨 있는 예술 활동 증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그렇다면 예술 활동 증명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뭘 자꾸 증명을 하래. 자기들이 와서 보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정말 웃긴데 아니요, 하나도 안 웃겨요. 아무튼 예술 활동을 할 때 창작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네. 뭐 무슨 생각을 하면은 뭐 그걸 또 뭐 알면은 뭐 또 뭐가 달라지겠냐마는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 활동 증명이죠. 어떤 면에서 무대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인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자의식도 좀 있어요. 작품으로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술가는? 네. 몰라요. 꼭 그래야 되나? 잘 모르겠고요.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또 병폐가 생길지 아니면은 좋은 영향이 생길지 그것은 좀 누적이 되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하여 앞으로 제가 다룰 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월간 창작진 인터뷰. 매달 한 사람 혹은 한 팀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그 기준은 아마 제가 약간 이렇게 감동받은 포인트가 있어야 되긴 할 텐데 또 그러면 너무 그렇잖아요. 아무튼 인상적인 창작진 혹은 제가 궁금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그런 창작진을 초대하여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 하고요. 그러나 만나지 못하였는데 제가 횟수를 채워야 해서 억지로 사람들을 컨택하고 다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요. 그럴 때는 다른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2번째로 주간 브이로그가 있습니다. 브이로그, 보이스로그인데요. 말장난입니다. 보통 일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목소리 일기를 많이 남기고 그걸 재밌게 듣고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일기를 남겨보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제가 겪었던 한 주간의 이벤트들을 정리하면서 들려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지만 제가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소리, 사운드들을 잘 이렇게 편집하고 배치하여서 진짜 소리 브이로그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될까? 말소리도 많지 않을 거고 많을 수도 있고 설명이 될까? 무슨 상황인지를 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들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막간극이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맛간극이라고 말장난을 또 했는데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어떤 독백 같은 것인데요. 제가 또 배우니까. 근데 연기를 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도 생활을 하다가 혹은 살다가 문득 막 뭔가 입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말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뭔가 막 이건 방언이라도 하기도 좀 그렇고 뭔가 갑자기 허공에다가 외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담아보고 싶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독백이 되지 않을까. 독백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크게 3가지고 이제 번외로 제가 사투리 ASMR을 준비를 했는데요.
컨셉을 전화데이트 잡았다가 조금 스스로의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잠깐 보류 중입니다. 그래도 다양한 ASMR을 빙자한 어떤 소리들을 담아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3가지라고 해놓고 지금 2개나 더 말하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속보 파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관극을 하고 나서 공연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꼭 보셔야 된다 하는 느낌이 드는 작품이 있다면 관극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부터 녹음을 해서 바로 업로드하는 그런 속보 파트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홍보 모집 중입니다. 네, 연극 상관없습니다. 디제잉 상관없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 상관없습니다. 전시, 무용공연 뭐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갑자기 출세했다? 홍보하셔도 됩니다. 네. 엄청난 TMI 제가 다 홍보해 드립니다. 네. 자, 라베우의 예술활동 증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